예, 시청자 여러분,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왜 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선거에 진 거는 표가 작기 때문에 진 거고요. 표가 작게 모인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가 기대했던 노인청에서도 상당히 민주당 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사전 투표에서 이 노인청 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60대 이상이 사전 투표에서 30.7%를 투표했습니다. 50대가 21.9%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5, 60대가 합쳐서 50한 지금 3% 정도를 투표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5, 60대 이상이 쭉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 이번에 노인청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지금 이 좌파 진영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저는 새벽에 야당이 대체로 좀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전 투표표를 미리 털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접전 지역 한 30곳 이쯤 되는 곳에서 야당이 절반 이상은 이길 것이다 봤는데, 실제로 새벽으로 갈수록 다 져서 결국 84석이 됐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새벽 갈수록 다 졌느냐 하는 것이, 새벽에 사전 투표함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함을 여니까 박빙이거나 근소하게 이기고 있던 이 야당 후보들이 다 지는 결과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오세훈하고 고민정에 광진 을했어요. 이 두 사람의 지금 이 표차가 기껏해야 지금 270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자, 그래서 당일 투표함에서는 오세훈이 5195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함에서 5621표를 지고, 또 부재자 투표 같은, 제외 투표 같은 관외 사전 투표함에서 2262표를 줘서 합치니까 오세훈이 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투표함이 이 통합당의 치명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는 왜 불리했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막말 파문이 거세했던 10일에서 11일 날 치러져서 중도 부동층이 이탈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막말이 이번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적다라는 겁니다. 자, 김남국은 여성 비하 안 했습니까? 근데 김남국이 사전 투표함에서는 여성 비하한 게 알려지기 전에 그렇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야당이 기대했던 이 샤이 보수는 적었고, 그리고 지금 노인청에서도 여권표가 상당하게 나왔다. 이것이 이번에 패배의 원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석수차만큼의 큰 득표차가 났을까? 꼭 그러진 않아요. 서울이 41대 8인데 득표율로는 27.5대 21.5로 6% 차이 났다고 합니다. 지역 투표에서 전체 전국의 민주당이 49.9, 그리고 통합당이 41.5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범보수, 좌파 사이에 지금 비례득표 투표에서 53대 38인데, 자, 그런데 지역 투표에서 지금 일종의 한 8.4% 차인데 의석수는 더블 스코어가 나버렸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범보수하고 지금 범좌파에서 좌파들 표가 15% 정도 높았다는 거고, 그리고 지역 투표에서도 좌파들 표가 8.5% 정도는 높았다. 이게 패배의 원인이다. 자, 이렇게 높은 부분이 투표함 조작이니 투표 조작,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곤란한 이야기다. 그건 미통당이 제기해야 될 문제고 미통당이 지금 성부에 수용하고 이 선거 하나하나 지역당 그런 의혹을 제기해야 될 상대 후보가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일반 국민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 사태를 덮어보고 싶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상황을 그렇게 우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2월 말에만 해도 문정권 심판이 높았는데 어떻게 45일 사이에 그렇게 됐냐. 저는 구조적으로 마치 보수가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2월 말에 만약에 짜파구리 파티 끝난 직후에 투표를 했고 여권이 공작이나 이런 걸 손을 쓰지 못하는 데서 했더라면 보수가 이 선거에 이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때 또 투표를 한다 하면 지금 여권이 또 장난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속성을 보면 한 10%, 15%의 표는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 그리고 선거에 대한 각종 스핀 공작, 즉 실제를 왜곡시키는 공작. 이번에 그 스핀이 가장 잘 먹혀든 부분이 어디에서 먹혀들었느냐. 우한폐렴 모범국, 진단 키트, 트럼프 통화, 그리고 재난긴급지원금. 여기서 그냥 스핀이 확 먹혀들었어요. 이 스핀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데서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거에 이기는 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남미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독재자들이나 파퓰리스트들한테 선거에 이기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 게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 공작이라는 건 싹 뒤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현대의 선거에서 국민의 민도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는 스핀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스핀이 병행합니다. 이번에 보면 버니 샌더스가 초반에 1차, 2차 투표에서는 기세를 올리다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얻어맞고 흔들리기 시작하고는 슈퍼 화요일 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벌써요. 그러면 이 샌더스를 죽이고 바이든을 밀어주고자 하는 민주당의 스핀이 제대로 먹혀든 부분이지요. 오바마, 힐러리 등이 총 달라붙어서 바이든 만들겠다 작정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현대의 민주주의는 완벽하냐? 저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로나 속에 국가의 재발견, 그게 슈퍼 여당을 만들었다. 과거는 국가가 세금 걷어가고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만 했는데 코로나 속에서 국가가 방역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뭘 해주더라.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가 해주는 부분의 역할도 있구나 하고 느꼈다. 그래서 바뀌었다 하는데 그게 스핀입니다. 그러니까 스핀이 국민들한테 먹히게 됐는데 그 스핀의 본질은 정치 공작과 정치 한마디로 이 장난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렇게 거창한 말로 교수가 풀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현상처럼 설명한다. 이게 그 교수도 일종의 국민들한테 성패를 받아들이고 문재인이 이기게 된 데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보수의 잘못으로 지게 되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고정시키는 스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이 스핀이라는 용어 회전을 걸다 뜻이지만 한마디로 뒤틀어 가지고 현상을 왜곡시켜서 한마디로 비본질을 이렇게 본질처럼 보이게 하거나 이 추악한 본질을 꼬아서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스핀이라고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 용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스핀 닥터라는 것은 이런 정치 기술자, 정치공학 기술자들을 스핀 닥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 닥터라는 말이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명사가 되고 결국 정치 홍보나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들을 스핀 닥터다.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분을 발라서 추악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실제
이 본질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스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핀 닥터라고 부르는 정치 기술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에 거의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류 스핀 닥터고요. 이제 김종인은 은퇴해야 될 구시대의 스핀 닥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영준이나 김종인을 데려다가 저 386 민주당의 스핀 닥터, 즉 정치공학 기술자들하고 하니까 이 화장을 하는 기술에서 상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머릿속을 싹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보수가 머릿속을 바꾸고 새 가치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선거에서 이기느냐? 또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는 그야말로 전쟁이고 정치적 전쟁이고 이 정치적 전쟁은 공정한 룰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갖 음모술수와 음해와 음모가 난무하는 일종의 전장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황교안, 박영준 등 지금 미통당에 있는 이 리더들이 보여준 형태는 저 스핀 닥터 기술자들이 넘쳐나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쟤들은 없는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번에 문이 이기는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딴 거 없다고 봅니다. 문이 선전하고 자랑할 가치가 어디 있어요? 누더기가 됐죠. 집권 3년 만에. 그런데 코로나라는 국면에서 2월 중순에 문재인이 2월 16일입니까? 2월 13일 날 곧 종식된다라고 말하고 2월 16일 날 봉준호를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짜파구리를 먹고 웃고 했을 때 대구에는 번져갔습니다. 이 무능한 집단이라고 분노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말에 그 넘치던 분노의 시점에서는 이들은 그때 만약에 정치 공작이 없이 그대로 선거에 들어갔더라면 패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불과 한 45일 만에 이 코로나라는 최대 악재를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한 모양으로 뒤바꾸는 부분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질본을 장악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이 뭘 하고 있는 양 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숫자를 통제하고 그리고 코로나 모범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외신을 통해 한국에 있는 외신을 통해 기사를 쓰게 하고 그게 외신에 보도되면 그걸로 갖고 와서 떠들고 그리고 외국 정상과 계속 통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외국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또 그러면서 자꾸 그런 기사들이 확산되고 그리고 한국을 칭송하는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전부 공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절정이 트럼프까지 끌어내서 3월 24일 날 통화하고 의료 장비 비품 도와달라. 자 그리고 문재인이 FDA 승인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오늘 중에 해주겠다고 그 다음에 선거 전날 실어 나르는 쇼를 하고 그리고 외교부가 사전 승인 잠정 승인 받았다고 우기면서 밀고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완벽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스핀에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코로나 국면에서 국가가 이렇게 잘 사태를 장악하고 해줄 수 있는 능력자다. 그 문재인 능력자를 가진 한국은 세계의 모범국이 되었다. 그리고 진단키트 등을 세계 126개국에서 달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도 고생했다 돈 받아라. 요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이 문정권의 검찰이 몇 달을 고생해서 만들어낸 문정권의 비리와 의혹이나 지금 무능이나 그리고 이 정권의 부패나 또 무슨 대북관계의 실패나 경제 실패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묻히는 거예요. 자, 현대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왜곡되기 쉬운 제도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쉬운 제도이며 조작당해서 그야말로 산으로 가기 쉬운 제도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진 허점을 지금 현재 미디어 수단과 대중의 의식 장악에 대한 각종 이 SNS 도구들을 이용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무너지고 왜곡되고 한마디로 가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이 정치공학 기술자들은 현대 민주주의의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박살이 난 선거를 한 달 보름 만에 성공하는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겼다고 보수가 다 잘못됐고 좌파의 가치가 다 옳았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한국 보수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다. 다만 보수가 컨텐츠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스피인 공작은 항시 있을 겁니다. 좌파들이 안 하겠습니까? 모든 선거에서 다 스핀을 걸겠죠. 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전날 또 트럼프를 끌어들여서 스핀을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선거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3월 24일 날 트럼프하고 걸어가 4월 14일 날 진단 키트를 실어 나르는 모양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좀 이따가 차차 밝히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중의 시선을 전부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저의 노력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 허상이 화장을 한 진짜 그 왜곡이 더 성행하는 거예요. 왜? 언론은 왜곡을 더 좋아하도록 만드니까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항시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모자라는 정치 기술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은 최소한의 보수의 원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짜 대중의 탄탄한 지지를 받아서 스핀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머릿속을 싹 바꾸고 비워야 된다. 이게 되지 않는 한은 항시 정치를 선거 앞둔 한두 달 사이에 정치 공작으로 질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항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 패배의 부분을 너무 많은 마치 뭐 보수는 모든 게 잘못됐고 좌파나 진보들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정치 공학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는지 단기간에 뒤집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그럼 이런 부분도 정치의 일부분이고 민주주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수의 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가치가 이전의 가치는 이제 틀렸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의 컨텐츠를 장착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 장착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그걸 관철시킬 것인지도 고민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